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막 삼겹살이나 목살을 맛있게 구워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방금 튀겨낸 돈가스를 드셨나요? 그렇다면 잠시 주목해 주세요. 20분 남짓한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먹는 그 맛있는 기름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그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돼지고기 기름과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치솟는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실 겁니다. 아마 머릿속에는 핏줄을 막는 하얀 기름 덩어리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과연 이게 정말 진실일까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현명하게 돼지고기를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식탁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모두 건강의 적이라고 단정 짓죠. 그래서 삼겹살을 먹을 때도 기름을 최대한 제거하거나 아예 먹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가 먹는 돼지 기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돼지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 아니면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질문 하나만 답해보세요. 만약 내일 저녁 삼겹살 파티가 있다면 여러분은 기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아마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처럼 기름 부분을 모두 잘라내 버리는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실제 돼지 기름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생각보다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돼지기름의 모습은 모두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과도한 섭취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형적이지 않은 정보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돼지기름의 핵심은 바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균형입니다. 돼지기름에는 포화지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포화지방이 나쁜 것은 아니며 우리 몸의 세포막 형성이나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섭취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특정 비타민의 흡수를 돕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 등은 지방 없이는 우리 몸에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면역력 강화, 뼈 건강 유지, 시력 보호 등 다양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지방의 적절한 섭취는 이러한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문제는 바로 과다 섭취와 균형입니다. 포화지방은 섭취량 조절이 중요하며 전체 지방 섭취량 중 포화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나쁘다고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돼지기름은 정말 해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돼지기름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의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돼지기름의 불포화 지방산 함량은 소기름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레산, 리놀레산과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올레산은
올리브유의 주성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리놀레산은 필수 지방산으로 우리 몸에서 직접 생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 필수 지방산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자 호르몬 전구체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생리 활성에 관여합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이 불포화 지방산의 존재가 돼지기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돼지기름은 단순히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도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돼지기름, 특히 라드라고 불리는 정제된 돼지기름은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면역력 강화, 그리고 최근에는 우울증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 햇빛 노출이 적어 비타민 D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는 돼지기름이 생각보다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여 감염과 염증에 대항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자가 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특정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비타민을 돼지기름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심지어 BBC에서는 라드를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100가지 식품 중 8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라드가 단순히 요리용 기름을 넘어 영양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해볼까요? 돼지기름 자체에는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음식이 함유한 콜레스테롤 함량만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라드는 버터보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버터 100g에는 약 215mg의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라드 100g에는 약 95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라드가 버터보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 자체보다는 콜레스테롤의 종류와 우리 몸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균형,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지고기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현명한 선택과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첫째, 부위별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고기의 부위별로 포화지방산 함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은 다른 부위에 비해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 100g당 지방 함량은 약 28g 정도이며 이 중 포화지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안심이나 등심과 같은 부위는 지방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안심은 100g당 지방이 약 3.5g, 등심은 약 11g 정도로 삼겹살에 비해 지방이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지방 함량이 적은 안심이나 등심과 같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맛을 포기할 수 없다면 삼겹살을 적당히 즐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량과 균형입니다. 삼겹살을 즐기되 그 양을 조절하고 다른 식단과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조리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은 기름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름을 더 농축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구울 때 나오는 기름을 그대로 사용하면 추가적인 지방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삶거나 찌는 방법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열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육이나 보쌈처럼 삶는 조리법은 돼지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지방 함량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구이로 즐기고 싶다면 구이판을 기울여 기름을 아래로 빼거나 키친타월로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는 것도 기름 섭취를 줄이는 현명한 조리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다양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세요. 돼지고기만 먹기보다는 신선한 채소,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고 포화지방의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양파, 마늘, 상추, 깻잎, 파채 등은 돼지고기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죠. 특히 양파와 마늘의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돼지고기의 영양소를 보완하여 더욱 완전한 식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라드와 같은 정제된 돼지 기름의 활용법을 알아보세요. 라드는 발연점이 높아 다른 식물성 오일보다 조리 시 유해 물질 발생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라드의 발연점은 약 188도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는 고온에서 조리해야 하는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올리브유의 발연점 약 160에서 190도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적정량을 요리에 사용하면 풍미를 더하고 건강에도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볶음밥이나 튀김 요리에 라드를 소량 사용하면 고소한 맛을 더하면서도 고온 조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섭취량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섭취 시에는 일회 적정량을 지키고 매일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다른 단백질원과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 동안 닭고기, 생선,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돼지고기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식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고기 기름을 먹는다고 혈관이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 기름 섭취는 그 자체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주범은 과도한 섭취,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전반적인 식습관입니다. 즉, 특정 음식을 마녀처럼 몰아세우기보다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잦은 고열량, 고지방 식사,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신체 활동 부족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 역시 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기름 섭취만으로 모든 혈관 문제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돼지기름과 콜레스테롤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섭취량, 식습관, 조리 방법,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을 맹목적으로 피하기보다는 모든 음식의 영양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돼지기름을 적절히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더욱 풍성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셨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 하나.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그들에게는 큰 깨달음과 건강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누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정보를 전달해주세요. 건강은 아는 만큼 지켜집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중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